19번째 이야기. 2학년 선수 전체가 집단 숙소 이탈 사건이 발생하다 편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대한축구협회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축구팀 등록수가 1684개 팀, 등록 선수 수가 38,765명인데 여기서 프로선수 700명을 빼면 약 38,000명 정도가 된다. 이 숫자 중 고등학교 재학생 수가 5,284명, 매년 졸업생 수가 약 1,700명 정도가 되고 대학생 수는 2,643명이니 매년 졸업생이 650명 정도 된다. 그러므로 매년 프로선수로 진출하는 선수 수가 80명 내지 150명 내외이니까 프로선수가 될 확률은 2,350명 중 100명으로 치면 넉넉 잡아도 5% 내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산술적인 계산으로 본 확률일 뿐이지 사실은 고등학교 1, 2학년 때 거의 판가름 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를 더 알기 쉽게 말하자면 축구협회에 등록한 고교가 167개교, 대학이 80개교, 합이 247개교이다. 두세 개 학교당 한 명 꼴밖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를 다른 말로 풀었으면 한 학교에서 실력이 가장 좋은 선수라 하더라도 프로가 될 가능성은 50% 이하란 말이다. 즉 프로 선수가 될 가능성이 0.1%도 안 되는 선수가 거의 대부분인 매년 2,200명이나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학부모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똑똑해지지 않으면 수많은 자녀들의 장래를 암담하게 만들고 많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현실을 빤히 보고 있으면서도 어찌하여 해결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도전조차 하지 않으면서 되지도 않는 말들을 하면서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노릇이다. 학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의 미래를 더 이상 낭떠러지로 몰고 가지 말고 지금 당장 나서서 결단을 내리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인생 낭비를 최대한 줄이는 결과라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소속 학교는 문산 동중학교이고 축구팀 소속은 파주 종고인세입니다. 아마도 학부모 여러분께서는 언뜻 이해하기 힘들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었으면 참 기가 찰 노릇이다.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 방법 외에 다른 뚜렷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아이는 회비는 면제받고 숙소에서 기숙을 하고 있었으니 밥값만이라도 내야 하는 것이다. 아마도 그때 한 달에 한 30만 원 내지 35만 원 정도 낸 것으로 기억된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는 중학교이든 고등학교이든 저학년은 게임이 거의 없었고 그냥 따라다니는 게 전부다시피 했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 본 멘토는 한 2년 가까이 아이가 있는 문산에 가지 않고 그저 가끔씩 잘 지내고 있는지 숙소로 유선 전화 연락을 해보는 정도로 지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무슨 전국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아이가 원맨쇼 하다시피 해서 8강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었다.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전반전에는 중앙수비를 보다가 전반전에 자기 팀 스트라이커가 골을 못 넣으면 후반전 적절한 시간대에 우리 아이가 수비는 적당한 녀석에게 맡기고 포지션이 스트라이커로 바뀌어서 공격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아니었겠나 추정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적인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이는 중앙수비 소위 센터백, 수비형 미드필더, 포워드 이렇게 세 가지 포지션을 다 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말이 앞으로는 축구는 바로 토탈 사커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선수는 두세 가지 포지션을 소화해내는 멀티플레이어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그래야 써줄 곳이 많지 않겠는가 말이다. 좀 직설적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솔직히 하나의 포지션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는 선수가 부지기수인 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학부모 여러분께서는 냉철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마도 그때 고등학교 감독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스카우트의 표적이 되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그 다음에 파주종합고등학교, 현은 파주고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축구부 2학년 전체가 집단 숙소 이탈 사건을
짚어보는 과정에서 그렇게 추리해낸 것이다. 고등학교 2학년 초 3, 4월쯤 되었을까 어느 토요일 오후 어떤 같은 학년 학부모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빨리 문산 학교 근방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연락이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으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축구부 2학년 전체가 어제 저녁 집단으로 숙소를 이탈했다고 한다. 2년 넘게 학교에 거의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학부모도 아는 이가 전혀 없었고 단지 회계를 맡아 처리하는 소위 총무 학부모란 분 얼굴은 모른 채 음성만 겨우 아는 정도였으니 다른 학부모는 알 수 없는 게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우리 아이와 같은 학년 학생 선수 중에는 브라질에 2년간 연수를 다녀왔다는 아이도 있었고 그 지역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전학 온 여러 유형의 아이들이 몇 명 끼어 있었던 것으로 학부모님들의 긴급 회의 소집에 나갔어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중 지역이 전방이라 말하자면 휴전선 근방이라 그런지 직업이 군속인 학부모 한 명이 있었는데 어디서 들어서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피파 선수 에이전트로 축구의 전문가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방향을 잡아달라는 부탁을 해온 것이었으나 아직 아이들이 왜 집단 이탈을 했는지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있으니 원인 파악을 한 뒤에라야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로서 즉답을 피했다. 직감적으로 느낀 감은 이탈 내용이 그리 간단치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 마무리를 한 것이다. 그렇게 학부모님들은 헤어지고 이 사람은 우선 우리 아이를 만나봐야 친일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렵사리 우리 아이와 연락이 닿아서 전화로 이야기를 해보니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고등학생 축구 선수 스카우트 파동 사건임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그 다음 20화 집단 숙소 이탈 사건 처리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편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적인 스카우트 파동 이야기를 하자면 길지만 짧게라도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파에서 만 18세 이하 축구 선수는 이적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유소년 보호를 위해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학원 축구이기 때문에 원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스카우트가 금지되어 있으나 일부 감독들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스카우트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집단 이탈도 그런 비정상적인 스카우트에 해당하는 사건이라 우리 아이가 용인 태성고등학교로 스카우트 되어 간 셈인데 파주종구 감독이 이적 동의서를 안 써주는 바람에 전학하는데 무려 6개월이 걸린 다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리적 고통과 불편함을 겪은 파란만장한 사건으로서 대한민국 최초로 축구협회 상벌위원회를 열어서 심판해달라고 본 멘토가 신청한 사건이기도 하다. 파주종구 감독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축구계를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적 동의서를 써줄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었고 또한 아이들을 불법적으로 스카우트한 용인 태성고 감독은 이미 숙소 집단 이탈 뒤 곧바로 그 학교 숙소로 데려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들을 감언 이설로 회유하고 있기에 바빴을 것이다. 우선 우리 아이들을 만나봐야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무슨 대책을 세울 텐데 아예 아이들을 못 만나게 태성고 감독은 아이들을 회유하면서 만나는 것 자체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사건을 처리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 해서 스카우트이지 아이들을 집단적으로 빼돌려간 선수 강탈 행위를 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표현일지도 모른다. 이런 사실들을 비교적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이다. 본 칼럼을 읽어보는 학부모님들 중 혹시라도 이와 유사한 사건에 말려 있다면 본 사건을 원용하여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이다. 지금은 이미 10여 년 전에 겪은 사건을 언급하니까 그래도 큰 사건으로 여기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때는 신문에 나고도 남을 만큼 큰 사건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매스컴에 이 사건의 진상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해본 것도 사실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감당해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그냥 덮어두기로 한 사건인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사실을 후배 학부모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생각에서 솔직하게 밝히는 바이다. 우리 당의 학부모님들은 용인 태성고 감독의 비열한
탐욕의 소용돌이에 말려들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애들의 입장이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아니냐는 논리로 태성고 감독을 설득해서 애들이 이탈한 지 거의 일주일이 다 됐어야 어렵사리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것도 태성고 숙소에서 마치 태성고 감독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면회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웃겨도 보통 웃기는 일이 아님을 학부모 여러분께서는 꼭 상기해 두시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이미 며칠에 걸쳐서 온갖 감언 이설로 아이들을 완전히 세뇌시켜 놓은 상태에서 만나게 해준 것이다.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기까지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분명 무언가 연결고리와 중간 역할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짐작이 들어 우리 아들에게 대략의 경위를 물어보니 이 사건에는 일산의 백석중학교 감독인지 코치인지 분명치는 않았지만 태성고 감독의 후배라는 작자가 아이들을 꿰어서 용인까지 데려가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치 무슨 거래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기왕 나온 말이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돈을 주고받고 아니면 사례나 접대를 약속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추측은 누구나 다 가능할 것이다. 그때 2학년 전체 선수가 동시에 다 이탈했는데 용인 태성고로 4명이 와 있었다. 이미 이 며칠간의 과정에서 2명은 사라진 것이다. 아마도 축구를 그만둔 것으로 추정된다. 본 멘토가 태성고 감독을 만나기 전에 이미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아이들 실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았던 모양인데 어떻게 이 내용을 아느냐 하면 본 필자의 아들과 동시에 함께 이탈해서 태성고로 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의 학부모라고 소개받은 일산 백석동에 사는 동료 학부모 한 사람을 만났는데 운동장에서 그 학부모 말에 의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그렇게 진행되어진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다. 그때 그 동료 학부모는 테스트한다는 게임을 관전한 모양인데 그 결과를 토대로 이미 아들의 축구를 중단시키겠다는 결심 의사를 내게 밝혔었다. 그 이유가 테스트하는 과정을 보니 그 학부모 아들의 실력이 전학을 하더라도 돈과 시간만 더 날리고 살아남기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결론을 짓고 밥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배우게 할 작정이라고 나에게 비교적 생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는데 그 학부모 직업이 치과 기공사였어 한때는 꽤 많은 돈을 벌었었다고도 했다. 그리고 한 명은 이번 집단 이탈 사건의 주동으로 알려진 녀석이 있었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직업이 군속이었으며 전형적인 이기주의자인 사람으로 보여 본 멘토와 이 사건의 와중에 의논을 하기 위하여 전화를 내게 걸어와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기 전에 본 멘토가 먼저 그 학부형 행동이 동료 학부형으로서는 전혀 아닌 마치 모사꾼같이 얍삽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기에 당신 같은 이기주의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정도로밖에 생각지 못하는 사람이냐고 면박을 주고는 전화를 끊고 사실상 인연을 끝내버린 경우이다. 결국 우리 아이와 한 아이 둘이 남았는데 이 아이는 아버지가 똑똑하진 못한 사람이지만 의리있고 진실한 학부모라는 느낌을 파주 종고에서 이 사건 처리로 처음 만나게 되었지만 나중에 대학도 같이 가게 되고 같은 시기에 대학도 중단하고 아직까지 아이들도 친하게 지내지만 학부모끼리도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다. 몇 마디 더 덧붙이자면 우리 학부모 둘밖에 안 남았지만 같이 행동하기로 합의한 뒤로는 거의 이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잘 따라줬고 늘상 같이 행동해 왔으며 자연스레 멘토가 되고 멘토링이 되어온 셈이다. 서로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같이 행동해온 학부모 동료 아들은 끝까지 책임지고 이 사회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기로 나 자신과 마음속으로 약속하고 지금도 보이지 않고 편하지 않게 돌봐주고 있다. 이 아이는 본 멘토가 설득해서 안내해준 대로 2년 전에 이미 축구 지도자 C급 자격증을 따놓았다. 조만간 써먹을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솔직히 말하면 축구 선수로서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축구만 해온 아이가 축구 전문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기 위해 진행 중인데 축구 지도자로서는 아주 모범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상황이나 여건을 만들어주고 올바른 생각을 갖고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무장시키는, 말하자면 모범적인 축구 지도자가 되도록 축구 지도자 한 사람을 양성 중에 있다고 솔직한 생각을 밝혀두는 것도 학부모 여러분에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밝혀두는 바이다. 그 다음 제21화 본 학부형이 대한민국 최초로 선수 이적에 따른 분쟁조정상벌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선수들이 집단으로 숙소를 이탈하게 된 경위를 물어보니 별로 뚜렷한 원인이나 이유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파주종고 숙소로 원대 복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조심스레 물어봤더니 이미 태승고 감독에게 설득당해서 복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대략의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때 당시는 축구 감독의 입김으로 대학 보내는 것이 무슨 상당히 유익한 특혜가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어설프게 위장해가지고 무슨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듯이 말하기도 해댔고, 또 학부모님들은 잘 모르니까 막연히 그렇게 여기고 고등학교 축구 감독의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로 보여지기도 한 것도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실상은 학생 선수들을 회유하기 위해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지 아무런 실질적 소득도 없는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감지하고 있는 학부모는 드문 게 아니라 아예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축구 감독이 대학 보내는 능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단정하면 아이들을 꼬드기기 위해 어설프게 위장된 완전 속빈 강정이며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기극에 가까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두기 바랍니다. 대학이 무슨 이유로 프로 선수가 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 참 기가 찰 노릇이다. 프로 선수를 뽑는데 어느 대학 출신인지를 보고 뽑는다는 말인가? 나중에 본 학부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게 되는 이유와 과정편에서 자세히 언급하게 되겠지만 현재 일반 학생도 거의 마찬가지겠으나 축구 선수는 대학 가는 것이 시간과 돈의 낭비며 인생의 낭비만 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 학부모는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 학부모 자신이 이 대학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은 물론 심리적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무서운 사실을 곱씹어 보아야 하며 자녀 또한 빚쟁이 내지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에 빠진다는 사실을 학부모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알려두고 싶다. 솔직히 이렇게 적나라한 사실들을 조목조목 아는 학부모는 그때도 없었지만 지금도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이다. 왜냐하면 축구 선수 학부모는 잘 알아야 할 축구를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고, 축구와 관련된 사회 환경적 구조를 알고 있으니 만무하니까 더 그렇기도 하고, 축구는 단순한 것 같지만 깊이 파고 들어가면 우리 사회의 축소판인 동시에 한 나라의 국력과도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 산업사회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선수 이적에 대한 분쟁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파주종고 감독은 그동안 2년 동안 면제해준 회비를 다 소급해서 내면 이적 동의서를 써준다는 논리로 주장하고 있었고, 본 학부형은 그 학교에 재적하고 있을 당시 적지 않은 활약을 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치는 않지만 대략 셈셈으로 치면 되지 않느냐는 논리로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파주종고 감독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잘 해준 데 대한 배신 행위라고 보는 괘씸한 마음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본 학부형은 이 집단 이탈 사건은 배신 행위가 아니고 철모르는 아이들을 꿰어가지고 빼돌린 감독의 잘못된 행위를 되돌리고 싶지만 되돌릴 수 없게 돼버린 이 상황을 좀 교육적인 차원으로 지도자 입장에서 이해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리인 것이다. 여기서 피파에서 규정해 놓은 선수 이적에 관한 일반적인 룰 하나를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서술하면, 물론 18세 이하의 선수 스카우트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논리에 입각해서 말하자면 선수가 받고 있는 트레이닝, 즉 축구 훈련비 명목으로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이 내고 있는 회비를 피파에서는 선수 훈련비로 보면 타당할 것이다. 이
축구 선수 훈련비는 학부모가 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아도 무방하지만 선수를 스카우트 해갈 때에는 그동안 지불되었던 면제되었던 간에 선수 훈련비는 스카우트 해가는 구단에서 지불해야 하는 것이 명백하게 타당하다. 이를 본 사건에 비추어 말해보면 그동안 회비를 면제해준 금액이 2년 합해서 토탈 한 1,000만 원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 비용은 아이들을 스카우트 해가는 구단 즉 용인 태성고등학교에서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이 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학원 축구이기 때문에 학교 이름만 빌린 것이지 축구 구단도 아니고 그저 방과 후 교육 활동으로 규정된 법률적으로는 체육 활동을 하는 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므로 이 훈련비는 아이들을 불법으로 빼돌린 책임과 팀 운영의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는 태성고 감독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논리적 객관적으로 봐서 타당하나 아마도 용인 태성고 감독은 이런 일반적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이게 우리 학원 축구의 현실이며 현주소이다. 결국은 이 모든 책임은 아무런 잘못도 책임도 없는 학부모가 져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슬픈 현실 상황에 맞닥뜨린 지금 시점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면 이 엉터리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의 축구 시스템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계기라도 마련하고 이 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본 결과 피파를 대신해서 이런 일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에 제소하여 언론에라도 보도되기를 바라면서 피파의 룰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축구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축구 선수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축구협회 상벌위원회에 정식으로 축구 선수 이적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제소를 공식적으로 하게 된 것이다. 제22화 대한축구협회의 선수 이적 동의서 발급 거부에 대한 분쟁조정상벌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상벌위원회에 제소한 지 한 보름 정도 지났을까. 그곳에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축구협회 대회회의실에 나와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진술해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출두 기일 정해진 시간에 축구협회 대회의실로 나가보니 매스컴에 보였던 축구의 유명한 사람들은 거의 다 모인 것 같았다. 대략 참석한 총인원이 10여 명쯤 되는 것으로 보였다. 위원장으로부터 진술할 발언권을 얻어서 차근차근 진술을 마쳤으나 도대체 이 양반들이 제대로 객관성 있게 논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한 생각이 들어 진술한 자리에 그대로 눌러 앉아서 회의하는 광경을 참관할 요량으로 원래 앉았던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으니 회의를 할 동안 밖에 나가 계셨으면 좋겠다고 누군가가 정중히 멘트를 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회의실 밖으로 나와서 한 40분가량 기다린 것으로 기억된다. 솔직히 그때 심정으로는 다 같은 축구계 인사들, 즉 맨 형님 아우 하는 사이의 사람들인데 과연 객관적으로 논의를 하겠느냐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고 축구계 인사들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행동과 모습들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으며 다만 기대라면 언론에라도 노출되어 보도됨으로써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회의가 끝난 것 같았으나 결과를 누가 알려주는지 어디 가서 알아봐야 하는지조차 불분명하여 서성거리고 있는데 언뜻 보기에 지금 현재 아마도 파주 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조용중 위원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분이 내게로 다가오더니 아까 진술한 학부형 맞으시지요? 하면서 당사자임을 확인하는 질문 멘트를 하길래 아, 네 그렇습니다만 하고 대답을 하니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투로 낮은 목소리로 훈련비 한 절반 정도 준비해 가셔서 잘 이야기해 보세요. 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말이 전부였다. 그 당시에는 그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인지 금방 인식하지 못했는데 한참 시일이 지난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분이 아마도 그 당시 상벌위원회 위원장 신분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원래 별로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상벌위원회에서 그 정도의 내용으로 의견이 모아진 모양이다 라고 이해하고 아쉬운 마음이지만 축구협회를 나왔다. 그리고 한 일주일 후 어렵사리 돈을 구해서 훈련비의 절반을 준비해 가지고 파주로 갔다. 모르긴 해도 축구협회에서 파주종고 감독에게 전화로라도 무슨 통보를 해놨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이다. 파주에 가서
감독님을 만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니 미리 기다리고 있었던 듯 자연스럽게 서로의 입장과 심정을 약간 언급하고 나서 전체 훈련비의 반액을 지불하고 나서야 이적 동의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이적 동의서를 받아들고서 서로의 감정과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또는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파주종고 감독님과는 비교적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제법 많이 나눈 것으로 기억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무리를 명확하고 깔끔하게 처리해야 불필요한 오해가 쌓이지 않는 법이다. 그 감독은 이 일은 아이들이 저질렀지만 고생은 학부모가 하고 있다는 사실도 비교적 공감하고 있었고 처음 본 인상대로 나름대로 상식도 갖고 있는 분으로 기억된다. 솔직히 말해서 본 필자가 파주종고 감독 입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감독 나름대로 선수에게 회비를 면제해 주면서까지 성적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노력해왔을 터인데 어느 날 난데없이 자신이 몇 년간 키워온 믿을 만한 선수를 졸지에 빼앗겼으니 어떤 사람인들 괘씸한 감정이 생기지 않겠느냐 말이다. 여기서 학부모님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혹은 자신의 부모가 자신들이 별 생각 없이 저질러 놓은 행동 때문에 이렇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또 온갖 고생을 감수하면서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하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평소 교육을 통해서 페어플레이가 무엇인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상식과 도리에 맞는 것인지를 인식시켜가며 길잡이를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란 교훈을 얻었다는 점을 알려드리는 바이니 많은 참고를 바랍니다. 특히 요즘 애들은 학부모의 말을 잘 듣지도 않고 잘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는 사실도 평소 생활을 통해서 느끼고 있을 줄 압니다만 큰 위기를 만들지 않으려면 이런 실제 경험한 예를 꼭 기억해 두었다가 예방적 차원에서 적용하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6개월 동안 공식적인 이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식 경기에 출전조차 하지 못했다. 제23화 근 6개월 동안 공식적인 이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식적 경기에 출전조차 하지 못했다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동안 이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은 태성고에서 할 수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파주종고 소속인 셈으로 공식 경기에 출전할 수 없었다. 우리 아이가 용인 태성고로 전학하자마자 본 학부형이 태성고 감독에게 물었다. 공식적인 이적이 이루어지려면 이적 동의서를 파주 감독에게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태성고 감독의 대답은 아직까지는 파주 감독 감정이 안 좋을 테니까 우선 뜸을 들여서 감정이 좀 누그러지면 그때 가서 자기가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일리가 있는 말 같아서 그렇게 믿고 어물쩍 한두 달이 지나간 것이다. 그리고 석 달쯤 되었을 때 이제 시간도 좀 지났으니 지금쯤 이적 동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태성고 감독에게 재촉의 뜻으로 이야기를 하니 현이 아버님은 가만히 계시면 자기가 알아서 단판을 지어서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길래 그런 줄 알고 기다려보니 또 어물쩍 한두 달이 지나고 말았다. 한 5개월째 되었을 즈음 무슨 공식 경기에 출전을 해야 하는데 소문에 의하면 파주 감독이 우리 애를 부정선수로 고발할 것이라는 첩보가 본 학부형의 귀에 들렸다. 그래서 태성 감독에게 가서 따지듯 물었다. 왜 이적 동의서를 단판을 지어서라도 해결한다고 해놓고 아직도 안 하고 있느냐고. 그런데 그간 단판을 시도해봤는지는 모르지만 파주 감독이 호락호락하게 응해주지도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말하자면은 제법 자기 딴에는 축구협회 무슨 이사인가 하는 감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직책을 이용하여 이 문제를 완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소위 손톱도 안 들어간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여기에서 축구 학부모 여러분께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전편 칼럼에서도 선수 이적에 관한 훈련비 처리는 스카우트를 해가는 구단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만 이와 같이 그저 태성고 감독이 생각하는 것처럼 상대방 생각이나 사회 구조가 순순히 따라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현대사회는 계약사회다. 현대사회는 룰과 규범이 존재하는 사회다. 그러므로 모든 일은 서면상 계약을 하거나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사회라는 얘기다.
보통 축구 감독들은 이 계약 사회란 자체를 모르고 그저 막무가내로 뭉개면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비단 본필자만 느끼는 감정은 아닐 것 같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는지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 역시 어릴 때부터 축구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학교 공부는 전혀 하지 않았고 인성교육조차도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타난 피할 수 없는 현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더욱 서글픈 현실은 이러한 행동들이 잘못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걸로 상황이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본 멘토가 주장하는 요지가 우리 학부모가 자녀들이 축구로 성공해서 프로 선수가 되는 실패를 해서 축구를 중단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간에 사람이나 사물을 대할 때 상식과 객관적으로 보고 생각할 수 있으며 행동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지금처럼 축구 교육이 지속된다면 학부모 여러분의 자녀도 위에서 언급한 축구 지도자들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예측은 누구나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축구 선수 학부모가 똑똑해져서 자녀를 훌륭한 선수로 키우면서 동시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한 시민으로 인도하는 유능한 길잡이가 되라고 본 멘토가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수없이 강조하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태성고 감독이 해결해야 할 선수 이적 문제가 은근슬쩍 학부모인 내기로 떠넘겨진 것이다. 참 웃기는 이야기이지만 감독이란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인데도 잘 안 되면 그저 학부형에게 그것도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떠넘기는 버릇이 아예 습관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가까이 하거나 서로 대화할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던 것이 그때 당시의 느낌이라 늘 씁쓸한 생각이 들어서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가 적잖게 오랜 기간 지속되지 않았나 하는 기억을 갖고 있다. 하는 수 없이 학부형인 본 필자가 훈련비를 어렵사리 마련해서 파주종고 감독을 찾아가서 상대가 요구한 액수의 절반을 지불하고 이적 동의서를 가까스로 받아오게 된 것인데 이때가 태성고 2학년 9월쯤 되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것도 없는 웃지 못할 기가 찰 노릇인 것이다.